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개사월 갑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나무의 기질,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갑목 같은 경우는 나무 중에서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죠. 그래서 양목과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여러분들 갔을 때 봤을 때 참나무라든가 우동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로수 같은 거 보게 되면 플라타너스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름대로 큰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갑목이라고 해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뜻은 큰 대자 숲을 임자 나무 목자죠.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동나무다 이렇게 비유도 할 수도 있겠고, 오동나무, 그 다음에 뭐 저는 편백나무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편백나무,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 같은 것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류목이라든가 아니면 화초와 같은 내지는 화목과 같은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죠.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부드럽고 휘영청휘영청 이렇게 잘 흔들리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능수버들 같은 것 내지는 칡넝쿨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양류목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호박넝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화초,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초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화초를 말하죠. 여러 가지 야생화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면은 카네이션 같은 것도 화초가 될 것이고요. 내지는 개나리 같은 거라든가, 개나리 아니면 벚나무 같은 거는 화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두 가지 크게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갑목은 이렇게 크고 단단하고 굵직굵직한 나무이기 때문에 원래 갑목의 용도는 동량 지목으로서 동령의 제목으로 쓰는 용도라고 한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 내지는 화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갑목에 맞게 배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을목은 을목에 맞게 배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나무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라고 하는 개수라든가 병화 같은 경우 필요할 수 있겠고, 을목도 마찬가지로 개수, 병화,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는 개수, 병화를 어떻게 잘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을목이 꽃을 잘 피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화원 같은 데 가시죠. 화원 같은데 가게 되면은 화원에 물이 없는 화원은 없습니다. 물이 없이 키울 수 있는 뭐 다육식물이라 하더라도 물을 안 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은 물로 하죠. 물을 잘 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해서 하우스를 치든 난방을 해야지만 을목,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들이 얼어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개수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을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개수를 쓸 때,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요, 정화도 쓸 수가 있지만은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동량의 제목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량의 제목으로 쓸 때는 갑목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나 내지는 정화, 경금 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갑목의 동량 제목으로 쓰지 않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성목이 아니라 자라나는 생목이 될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경금 정화가 아니라 개수 병화로서 배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금 정화를 쓸 것이냐 아니면 개수 병화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왕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도 좀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추절 내지는 동절의 경우에는 이거는 다절한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정화를 쓰는 것이 우선시 되고요. 또 춘절이라든가, 춘절은 봄을 말하는 겁니다. 춘절, 그 다음에 하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생목, 살아서 성장하는 나무로 보기 때문에 금을 쓰기보다는 수화, 개수병화로서 배합을 하게 되는데, 일단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간목이 왕하면 경금으로 작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틀인데, 일간이 약하냐 왕하냐에 따라서 내지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경금을 쓸 것인지 경금을 쓰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때그때 사주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간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목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성목으로 보는 상황이 되면은 동량지목으로서 경금정화를 추용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생목, 살아서 성장하는 나무다 내지는 간목 자체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개수병화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국세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고요. 역시 4월은 초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화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4월과 5월이 가장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가장 조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건조한 그런 국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 5비월은 그냥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뜨겁고 건조한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행으로서 왕세를 놓고 보게 되면 이 4월은 화토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겠죠. 가장 4, 5미월 같은 경우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한 그런 반면에 간목은 4월이 되면 여기가 포태법이라고 하는 곳을 놓고 봤을 때 병지가 되겠죠. 병지.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노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가장 왕할 때는 인묘월이 가장 왕하죠. 인묘월.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4월에 태어난 것처럼 인관지가 될 것이고요. 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제왕지가 되겠죠. 인묘월이 가장 왕하고 인묘월이 지나서 진월이 됐을 때는 목은 어떻게 돼요? 이제 쇠지가 되면서 지금 4월로 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된다? 병지. 그 다음에 5월로 가면 사지. 그 다음에 미월로 가게 되면은 이제 묘지로 접어들기 때문에 4, 5, 묘는 병사, 묘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목 자체는 매우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화려하고 강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그 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속은 매우 쇠갈해져 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봤을 때 봄에는 꽃도 확 피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속으로 굉장히 왕한 상태가 되겠고요. 4, 5, 멸, 여름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겉으로는 이파리며 모든 것이 겉으로 이렇게 발산되어 있어서 목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인묘진원의 목의 기운보다는 4, 5, 멸의 목의 기운은 매우 쇠갈해져 있다. 사람으로 치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하면 4, 5미열의 목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됐다라고 보게 되면 어떤 때가 왕할까요? 사람이 젊었을 때 군대를 갑니다. 나이 들어서 군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성장은 다 되어 있고 머리도 다 크고 해서 뭐 왕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활동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20대, 30대가 가장 좋죠. 10대도 괜찮지만,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4, 5별은 목 자체가 약해져 있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에는 약해져 있는 목을 갖다가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약해져 있는 목을. 그래서 4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수 안에는 간목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간목 입장에서 이거는
편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인이 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은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수를 쓸 때는 음수인 개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정편을 나눌 필요가 없고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음수인 개수를 더 좋아하고 임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거는 대해수라고 그랬죠. 대해수 내지는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힘을 들여서 물을 갖다가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로수와 같죠.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적인 비와 같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물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범위 자체도 임수를 쓰는 것은 범위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만, 개수를 쓰는 것은 범위 자체가 비가 뭐 한 평, 두 평 오는 거 아니죠. 한국, 대한민국을 다 적실 수도 있고요. 일본이라는 땅을 다 적실 수도 있는, 그만큼 광범위한 어떤 용도를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의 공력이 월등한 것이고요. 도세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쓴다. 그래서 경신금이라든가 병정화가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지금같이 간목, 을목, 무토, 기토가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훨씬 공력이 크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잘 안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이런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로 보게 되면 정인이지만 그냥 음수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음수. 그래서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그냥 음수인 개수를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 자체도 마찬가지로 4월에 매우 약하죠. 어저께 개수를 했는데,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절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이라든가 천간의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으로서 개수를 생겨주는 것이 좋은데, 물론 개수만 생각해서 놓고 봤을 때는 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면은 간목을 생각했을 때는 경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더 공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간목이 왕해졌을 때는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개수일 때는 신금을 쓰지만 일간이 간목일 때는 이렇게 경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핵심은 정리를 해보면 4월의 간목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수를 넣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라고 하는 것이 4월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이렇게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이 금이 없다라고 하면 개수는 금방 뭐가 된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가 있는데 금이 없다라고 금으로서 보좌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단지 잠깐 비가 내리다 마는 것과 같은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매우 인성이 부족한 사주국세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나무죠. 나무, 목인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는데, 4라고 하는 것은, 4는 뭐예요? 양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화. 그래서 양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목은 뭐란다? 목생화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화는 식신 또는 상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목이 사화를 보게 되면 양대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아니라 식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월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여기까지 오늘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토, 경금, 지장간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원한적인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병화가 아니라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칠살격 또는 편관격으로 놓고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관격인데 월령은 사화하고 경금 투출돼서 이거는 편관격으로 보지만, 이거는 뭐가 되냐면
화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금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가가 아니라 설기태가 아니라 극설교집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금이 아니라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재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편재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 식신이 생재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설기태과한 사주국세가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4월에 경금이 투출하든 4월에 무토가 투출하든 아니면 4월에 병화가 투출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하다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 식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화도 감당할 수 없겠고요. 이 사중에는 경금, 무토, 병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섣불리 목으로서 일간을 생주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목 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약하다고 해서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이 있게 되면은 이 목은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간은 화를 생하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어차피 목생화이기 때문에 화가 원령 자체에서 화가 너무 왕해서 수가 없다라고 하면 목은 불이 타서 목분 비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개수라든가 임수라든가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수가 열기를 갖다 시켜주게 되고, 이 수는 목을 갖다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충분해야지만 일간이 됐든 간목이 됐든 뭐가 되지 않는다? 목분비회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4월에 간목이 태어났는데 수기가 없이 화만 왕하다라고 하면 목분비회가 되죠. 일간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간 연지 뭐 뒤에 목이 수기가 없는데 목만 있다라고 하면 나무 자체가 목분비하죠.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단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체에서 보면 초년에 좌절한다라고 그래요. 좌절은 뭐예요? 다리가 꺾어져서 앉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좌절이라고, 뭐 의지가 있었는데 의지가 꺾어졌다. 의지가 꺾어져서 잘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 초년에 좌절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심한 경우에는 사람 목숨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명리사에서는 뭐 5불어 5가지는 뭐 논하지 말라, 자기 밥그릇 논하지 마라, 자기 재물운에 대해서 얼마를 모을지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수명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죠? 굳이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명령을 통해서 뭐 1억, 너는 1억 벌 수 있다 그러면 1억 벌고 말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를 알게 되면 자기 분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주 봐서 돈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요한 건 자기 분수와 자기 주제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났는데 수는 한 점도 없고 목화만 왕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지를 놓고 보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토하고 진토를 구분해 놓고 봤을 때 술 안에는 신금, 병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 안에는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토는 화를 가지고 있죠. 신금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 하는 것이고, 조토 마른 땅이란 뜻고 하는 뜻이고, 진토는 물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을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습토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일주가 간목이 일지에서 술토를 보느냐 내지는 진토를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4월이라 하더라도 국세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진중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진에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4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을 생기가 없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치승용이란 말이 있어요. 화치승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화치승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치열하면, 화가 너무 뜨겁게 되면 용을 타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이 띠로 놓고 봤을 때는 용띠가 되죠. 용띠. 그래서 화치승용은 이렇게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에 화가 너무 많은 경우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축토라든가 진토를 보는 것이 좋은데, 간목 입장에서는 축토를 보기보다는 진토를 보는 것이 월등히 도움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오늘 같은 경우 진토가 아니라 이렇게 술토라고 하는 것이 보면, 여기 술 중에는 간목에 뭐 뿌리를 곳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막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뜨거운데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기가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한데, 땅도 바싹바싹 말라 아스팔트 같다라고 하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아스팔트 따끈따끈하게 이게 달궈져 있을 때 맨발로 걸어 다니기 힘듭니다. 그나마 시골 같은 데는 시골 같은 때 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냥 맨 땅이었을 때는 뭐 발로 밟고 다녀도 그렇게 뭐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죠. 근데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바싹 마른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면 간목 자체가 진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지 않지만은, 술토는 마른 땅 위의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이 뭘한다? 이거는 간목이 고사하게 돼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봐야 되냐? 수를 봐야 된다. 수.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이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간목을 이렇게 생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화가 너무 뜨겁고 건토는 수를 갖다가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 근원,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금방 말라버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를 쓰는 건 당연하지만, 개수의 근원인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얘 수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얘는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또 연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하죠. 이 신금은 술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사이도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사화는 불이고요. 얘는 마른 땅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뭐야 군불 떼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군불을 지글지글 떼게 되면 개수는 날아가 버릴 것이고, 신금은 녹아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지로 신금과 개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축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습토이고요. 이 축 안에는 개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고, 거기에 월간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신금이 뿌리를 뒀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여기가 뜨겁다 하더라도 뜨거운 열기를, 습토는 열기를 갖다 흡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 신금을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개수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생기를 얻을 수 있죠.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것이 갑술이 아니라 갑진이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차이가 있다, 만약에 갑진 일주가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갑술 일주는 10억도 벌기가 어려운 그런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진토와 술토의 차이가, 수가 필요할 때는 그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차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수가 좀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간목이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의 뿌리를 얻어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수가 부족하게 되면 목분비회에서 나무가 불에 떠서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개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시지에 자수를 다시 받기 때문에 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서 죽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좀 아쉬운 점 뭐냐, 간목이 일간이 통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목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지지로 통근할 수 있느냐 통근할 수 없느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을해시가 되면은, 을해시는 자수라고 하는 것과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차이를 말씀드리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수라고 하는 순수한 물의 기운인 것이고, 해수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목까지 있기 때문에 일간 간목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뭘 할 수 있다. 여기는 통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갑자시에 비하면 의례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해수는 개수의 뿌리도 되지만 간목의 뿌리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제 을목이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락의 갑에서 좋다가 아니라 간목 입장에서 을목을 보는 것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을목은 좋지만 간목 자체는 뭐가 됐다? 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을목은 간목한테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갑자시하고 의례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해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4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매우 왕하고요. 이 병화는 술 인해도 모두 통근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 갑술이 아니라 갑진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중에 있는 개수, 그다음에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수기가 부족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한 수기는 아니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간목도 진인의 뿌리를 두고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사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이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인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기가 갑진에 비해서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이 술토 갑술보다는 갑진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무진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진술상충의 토가 많아지게 되겠고 개수를 필요로 하는 국세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개수를 갖다가 파죠. 어떤 분들 월간에 있는 개수하고 시간에 있는 무토하고 서로 무게합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무게합화가 되지 않고요. 무토가 개수를 파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역시나 뭐가 됩니까? 4월에 다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조열이죠. 당연히 개수가 용신인데 기토가 있으면 물론 갑기합이 되죠. 이거는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파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수가 용신인데 간목에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코 이 사주는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기사시는 좀 그렇고 임신시 같은 경우 신금을 보고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나 갑자시라든가 갑자시와 마찬가지로 이 간목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고 개요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이거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아까 뭐 병인시라든가 정묘시도 뭐 제가 봤을 땐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술토임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또 병인시에 아기를 낳아달라고 병원에 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것도 좀 출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